자, 우리 찐 언니들의 조언을 기다리는 이번 고민 제목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고쳤을 수 있을까요? 아하. 문제가 뭐가 있는 아하. 문제가 있는 남자 같죠?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정도 사귄 6살 연상 남친이 있는데요. 남친은 말하지 않아도 제 모든 감정을 읽어주는 다정다감한 남자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남친과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전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걸 본 남친은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카페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소리를 막 지르더니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공포에 질린 저의 얼굴을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 남친의 간절한 애원에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친은 저에게 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다 한 달 전에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노트북을 사용하던 남편이 저도 잊고 있었던 저와 전 남친의 여행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폭언을 퍼붓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벽으로 밀치고 뺨까지 때리더라고요. 저는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헤어지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자기는 맞아도 싸다면서 자신의 뺨과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 없으면 못 산다, 죽어버리겠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제 남친 욱하는 점만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만남을 이어가도 될까요? 야, 너무 심하다. 사랑의 질투는 날 수 있어요. 내가 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내 자리에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공간에 다른 남자를 이렇게 대비해봤을 때 질투 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감정 제어를 이렇게 못한다는 거는 이제 시작이 불가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보세요.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카페에서 그랬다가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바로 손을 갔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카페에 사실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다는 게 아예 제어가 안 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화가 많이 난 것 같기는 눈이 해요. 확 도는 네, 사람. 그런 사연이 제어가 안 있긴 되는 있더라고요. 거는 네. 솔직히 스스로 고치지 못해요. 금방 또 무릎을 꿇고 뭐 사과를 하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조울처럼 네. 이게 처음 하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한번 불쌍하니까 한번 용서해주고 근데 한 번 해서 또 그랬으니까는 요거는 조금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연 보면서 제가 좀 마음 아팠던 게 그것만 빼면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게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데이트 폭력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다 만나지 말아라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연에서는 소스가 과연 이 남자의 버튼을 누른 게 전 남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전 남친의 흔적과 뭐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혀 아예 생각도 안 나는 환경을 만든다면 과연 이 남자는 정말 주인공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남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알게 된 게 다행인 게 네. 폭력 상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누가 그런 걸 봤다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지 누가 이렇게 폭력을 쓰고 그러게 일반적이진 맞아, 않죠. 말을 하는구나. 그럼요. 대부분 말을 하죠. 예. 감정을 제어 못한다는 건 네. 큰 병인 것 같아요. 이게 안 고쳐. 아니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난 포장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사실은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네. 물론 맞아요. 경우에 다른 경우도 있죠. 네. 네. 이건 사랑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여자분이 범죄에 너무 노출시킨 거 자기 자신을. 이거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그쪽에서 전화 온 거잖아요. 그러네. 자기 잘못이 아니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의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고 난 사랑을 해요. 네 거, 내 거로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 내 거로 따지면 네. 나는 참 나는 이런 경우는 화나죠. 데이트 폭력이 정말 왜냐면 화가 이거는 나니까. 안 된다고 예. 생각하고 이거는 이 여자분이 다른 게 다 좋아도 이게 이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결정적인 헤어짐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할 때 물리적인 폭력을 막 받은 적은 없지만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약간 심리적으로도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을 하죠. 늘 너의 잘못이고
너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사실 너 때문이다.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폭력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오수진 변호사님. 네. 어디까지가 데이트 폭력이냐라는 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인 폭력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이 고통을 받았다면 포괄적으로 그것이 다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남자친구를 계속 만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협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례로 이게 너무 좀 끔찍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문구점에서 이제 남자가 알바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둘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동거까지 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되면서 몸도 너무 많이 안 좋아지고 그걸 추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는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는 완전히 앙심을 품어버렸습니다. 나는 절대 너랑 헤어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랑 만날 때 이미 우리 관계 동영상 다 찍어놨다. 너 나오지 않으면 나 이거 다 뿌려버릴 거다. 일단 너네 부모님한테 다 보여드릴 거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달래기라도 해보자 이러면서 만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텔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막 얼굴을 구타하면서 너 다시 한 번 더 나 안 만난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그 부모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소름. 어떡해. 미쳤나 봐. 예,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고 그래서 사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그걸 취하하더라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폭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 일이 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박상민 박사님 고쳐쓸 수 있을까요? 이 가까운 사이에서의 폭력은 한 번만이라는 건 결코 없어요. 쉽게 용서하면 평생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맞으면서 왜 만나? 여자가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남성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실제로 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존감은 낮아요. 이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 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에요. 주변에서 이들을 인명구조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 방송이 정말 천국에서 맞으면서도 이 남자가 날 사랑한데 못 헤어져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인명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이라고 있어요. 너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성 긴급전화 1366 꼭 기억하십시오. 1366에 전화하시면 상담팀,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 모두 힘을 합쳐서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를 요즘은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얘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려도 참고 용서해주는 여자에게는 2번, 3번, 10번, 20번 때리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돼요. 맞아. 예. 네, 하정 원장님. 우리 원장님.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로 고치는 게 아니라 대처해야 된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거기에는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성인 ADHD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약물 치료로 많은 부분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 대부분 어린 시절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이제 말을 끼어드는 거 아니면 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낫지 않고 성인기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기에 과잉 행동이나 누가 봐도 산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가끔 이제 그런 어떤 충동성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받을 의지가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은 좀 치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훨씬 더 계획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런 게 치료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나는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으로 앞서간다는 생각을 한 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TV도 없었고 드라마에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 집도 맞고 저 집도 때리고 이 집도 때리고 나도 그걸 보고 맞는 거 익숙해지고 뭐 나도 그렇게 폭력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들이 생기면서 알았어요. 내 권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나는 정말 우리가 제 언니한테 말해도 돼서 나는 한층 나는 이런 프로가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권리인데 네. 권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또 용기 내셔야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우리 이제 말 나온 김에 조언. 우리 저는 찐언니의 저는 조언.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좀 뭐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저는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아 1366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도 잊지 말아요. 1366 뒷번호 똑같아요. 66 1366 예.